양파는 고대시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파도 그릇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섭취 방법이 이런 위험을 유발하게 되는지,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건강학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주 유익한 건강 정보를 시청하세요. 양파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양파 속 플라보노이드와 황화합물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유익한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양파의 항염증 특성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 시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 첫 번째는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기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며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기거나 깊은 볶음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의 생성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리 방법은 양파 내의 유익한 영양소 파괴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화학물질의 섭취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양파를 조리할 때는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해 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고 양파가 가진 자연의 항산화제와 항염 성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의 탄 부위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양파를 조리하면서 생기는 탄 부분은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PAHS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고온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PAHS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탄 양파는 위장관을 통해 이러한 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학물질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PAHS의 노출은 뇌의 신경세포의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퇴행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조리할 때는 과도하게 굽거나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탄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흡연자가 양파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양파는 강력한 황함유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경우 담배 연기 속의 다양한 독성 물질과 양파의 화학적 성분이 상호작용하여 유해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양파의 특정 화합물이 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염증이 촉진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자는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담배 연기 노출을 줄이면서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흡연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시 흡연 후 담배의 성분이 체내에 가득한 시점에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양파 섭취입니다. 양파는 황화합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력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적당량으로 섭취할 경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일부 화합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비타민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도한 양파 섭취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경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파를 포함한 모든 식품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루에 약 4분의 1에서 2분의 1개씩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딱 알맞은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금이 많이 첨가된 양파 요리 섭취입니다. 고나트륨 식사는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혈압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며 뇌의 혈류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암 발병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양파 요리는 위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소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g 약 1티스푼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도 비슷한 권장사항을 제시하며 하루에 2300mg의 나트륨 섭취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1500mg 이하의 섭취를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파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와 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양파를 다져서 10분가량 방치 후에 요리하기입니다. 양파를 다지면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활성화됩니다. 알리신은 양파가 손상될 때 생성되며 항산화, 항염,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진 양파를 10분간 방치하면 이 알리신이 최적으로 활성화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리신은 체내에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 질환 및 일부 암 유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감기 및 다른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알리신은 양파를 데치거나 조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양파를 다진 후 약간의 시간을 기다린 뒤에 요리에 사용하거나 직접 섭취하면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생양파에는 퀘르세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민감하여 조리 과정에서 그 효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파를 생으로 섭취하면 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양파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여 소화 건강을 돕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 역시 조리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도 풍부하여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소화 시스템을 통해 전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양파를 삶아서 섭취하기입니다. 삶은 양파에는 풍부한 퀘르세틴과 기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는 과정에서 퀘르세틴이 더욱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용해되기 때문에 삶은 양파는 특히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양파는 소화가 더 쉬워지므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불편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양파는 또한 자연적인 단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다양한 요리에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함으로써 일상 식단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파를 저온에서 천천히 구워 섭취하기입니다. 양파를 저온에서 천천히 구울 때 양파 내의 자연 설탕이 서서히 카라멜화되어 단맛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은 양파의 풍미를 향상시키며 동시에 소화에 좋은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양파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을 보존한다는 점입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데 저온 조리는 이 물질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체내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퀘르세틴은 심장 질환과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천천히 구운 양파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지원하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양파를 발효시켜서 섭취하기입니다. 양파를 발효시키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프로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내 환경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효는 양파 속의 영양소가 더욱 풍부하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발효 양파는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며 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효 과정은 양파의 항산화 성분을 보존하며 이 성분들은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 종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와 대안, 그리고 양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